그다음에 환자도 훨씬 더 잘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편법으로 해서 병원 자본과 병원이 학교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양질의 교수님들이라든지 양질의 의료진들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서울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사람당 보통 보면은 일생에 한 17년 정도는 병원 신세를 진다고 합니다. 우리 울산도 뭐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울산 지역의 의료 수준이 좀 낮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고 불만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이 진료나 수술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특히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을 오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울산의 지금 현재 의료 수준은 어느 정도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오늘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도욱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 중증 질환, 암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다른 질환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울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현실 오늘 좀 얘기 좀 나눠볼 텐데요. 사실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병원, 좋은 의료진을 찾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울산에서는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어려운 거야 지금 어떤가요? 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 서울의 대형 병원들과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울산에도 울산대학교 병원이라는 이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물론 대학병원이 이 병원 하나뿐이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이 울산의 대학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좀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관문 가운데 하나인 수서역. 지역 사람들에게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는 1차 관문이기도 합니다. 실제 수서역 버스 정류장을 가장 많이 오가는 건 대형 병원들의 순환 버스입니다. 5분에서 10분마다 쉴 새 없이 병원을 오가는 버스는 늘 환자와 보호자들로 가득 찹니다. 수서역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을 비롯해 반경 5km 안에만 강남 세브란스와 아산병원까지 우리나라 10위권 병원 가운데 3곳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의료 쏠림 현상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2017년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서울을 찾은 진료 인원은 244만 명. 이들이 쓴 진료비는 4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서울을 찾는 환자 수와 진료비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울산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1년 24만 명이던 타 지역 진료 환자 규모는 매년 수천 명씩 늘어 2016년 27만 명을 넘어섰고 진료비도 해마다 수십억 원씩 늘어 2011년 1,760억 원이던 타 지역 진료비는 6년 만에 900억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업무나 여행이 아닌 병원을 가기 위해 서울을 찾는 사람들. 남구에 사는 김재범 씨도 진료를 위해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처음 진료를 받은 곳은 울산에서 가장 큰 병원인 울산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울산이 아닌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비록 그 기차를 타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 뭐 불편함 그래도 목숨이 달려져 있는 일이니까 조금 그거는 감수하고 자신의 병에 대해 알게 되면 알수록 지역의 의료 현실에 대한 믿음은 약해진 반면 서울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무엇보다 울산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합니다. 아, 당연하죠. 그거는 울산 시민으로서 바람이고 상급병원으로 지정이 돼야 돼요, 사실. 양질의 교수님들이라든지 양질의 의료진들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서울을 갈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을까요? 상급 종합병원이란 중증 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병원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는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병원이 속하는 1차 의료기관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이 속하는 2차 의료기관, 중증 질환과 희귀, 난치 질환을 담당하는 3차 의료기관으로 나뉘는데 이 3차 의료기관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부르는 겁니다. 1차 병원에서 환자들이 아주 편하게 진료받고 뭐 크게 급하거나 큰 시설이나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수술은 동네에서 좀 편하게 받고 큰 어떤 뭐 수술을 해야 될 인력이 필요하고 첨단 의료기기가 필요한 부분은 3차 상급 종합병원에서 하고 이런 역할들이 나눠져야 되는 것이고 상급 종합병원이 다른 병원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환자가 곧바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응급 환자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1, 2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가야 합니다. 의뢰서 없이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암과 같은 중증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의학 연구와 의사 훈련도 담당해 지역 의료 수준을 향상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의 존재 유무는 지역 의료 수준의 척도와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 지역의 의료 수준을 알려주는 상급 종합병원이 울산에는 없습니다.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상급 종합병원의 규모를 갖춘 울산대학교 병원이 다른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지정하는데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눈 뒤 지역별로 우수한 병원을 순차적으로 뽑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으로 묶인 경남권에 배정된 상급 종합병원은 6곳. 부산, 경남 지역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울산대병원이 6위 안에 들지 못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울산은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 전락했습니다. 지역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에 거세게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초 열린 울산시 상급 종합병원 지정 촉구 기자회견.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지역의 모든 종합병원 관계자들이 이례적으로 함께 참석해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도권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울산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꼭 필요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형 병원이 밀집해 있는 경남권에서 울산 지역을 분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 의사회와 지역 의료계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역 내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고자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울산시를 경남권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진료 권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역 의료계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전국 42개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울산대병원보다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울산대병원이 경남권에 속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상급 종합병원에 선정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기존 대형 병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치에 맞지 않는 제도 손질에 소극적이고 결과적으로 울산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진료 권역을 재조정할 경우 탈락이 예상되는 서울권 병원의 거센 반발과 평가 방식을 놓고 기득권을 진 기존 병원들의 반대 목소리에 보건복지부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울산대학교 병원은 권역 문제에 더해 평가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 성과가 좋은지에 대한 변별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진료를 하지 않은 의사들도 평가 기준에 넣어서 전공의가 부족하고 해부학, 생리학 같은 기초 교수가 없는 울산대 병원이 절대적으로 불리했다는 겁니다. 그 부산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전문의 수도 많고 그다음에 환자도 훨씬 더 잘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좀 이 지역 우리 민들한테 좀 실망을 안겨드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겁니다. 울산대병원은 상급 종합병원 탈락 이후 중증 입원 환자와 암 수술 건수는 줄고 타 병원 진료를 위한 암슬라이드 대출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역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의료진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역 병원의 특성상 가뜩이나 의료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데 상급 종합병원 탈락 이후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울산대병원의 자료를 보면 상급 종합병원 탈락 이후 82명의 전문의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사직률을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본인은 폐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질성 폐질환이라든지 아주 그런 난치성 질환에 대한 전문가인데 뭐 혹은 날 오는 환자가 감기 환자나 뭐 기침이나 하고서 이런 경증 환자들 보면은 본인들은 그런 형태로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환자들을 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런 경증 환자들을 보고 있으면은 본인들의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죠. 반면 병원에 지원하는 의사 수는 확연히 줄어 일부 비인기과의 경우 아예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고 전공의 모집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울산대병원은 다음 상급 종합병원 선정에서도 또 탈락한다면 의료 인력 유출이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전문 인력, 전문 의사 인력을 저희 병원에서 데리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결국은 우리 지역의 어떤 의료의 인적 인프라 자체를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번역 조정 같은 규정을 바꾸는 데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울산의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관이 울산대병원 하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번역 조정은 새로운 특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구 100만 이상은 자체에서 상급병원 하나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 룰을 바꾸자고 하는데 지역 분권의 문제에서는 좀 맞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한 이유는 나름의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능력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하겠다는데 울산대는 경쟁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지정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또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이나 지역의 만성 질환에 대한 연구와 같은 단순한 진료 이상으로 상급 종합병원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울산대병원이 제대로 해왔는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역 암센터, 권역 응급의료센터, 심혈관센터, 그리고 뭐 외상센터 이런 게 전부 울산대 병원에 경쟁 없이 그냥 독점으로 울산대학교 병원에 다 갑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 병원의 외형과 성장은 울산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고 울산시가 그걸 밀어주면서 성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울산시 대학교 병원이 울산시를 위해서 뭘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계에서는 울산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번역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대학병원급에 어울리는 케어를 받아야 하는 꼭 그게 필요한 환자분들한테는 상급 종합병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병원이 지금 현재는 울산대학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울산 지역민 입장에서 거기 하나 정도는 지금 요건을 갖췄으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울산시도 권역 재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최근에는 울산시의회도 나서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취지를 올바로 살릴 수 있도록 울산 상급 종합병원을 조속히 지정하라. 하지만 이런 지역의 바람과는 달리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역 재조정이나 상급 종합병원 수 확대와 같은 큰 변화는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조정이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이 120만 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으면 없는 상급종합병원을 만들어서 그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보건복지부 역할이지, 있는 상급종합병원마저도 없애버리고 그냥 부산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정말 국가 정책을 위반하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중앙 부처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인지 사실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실망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그 서울 쏠림 현상, 수도권 초집중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 울산에 있었던 이 상급 종합병원이 또 없어진 상황. 여기 울산의 의료 공백이 뭐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제도의 문제점도 좀 짚어보긴 했는데 울산대학교 병원장이 얘기했던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 표현이 또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반에서 내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인데. 우리 반에 워낙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반에서는 뭐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우리 반에서는 나는 안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로 좀 비유를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다른 지역의 이 상급 종합병원들을 보면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3차 병원이 맞냐?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것도 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제도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또 심각한 상황이니까. 예, 그 일단 뭐 권역 내에서 수년에 들게 좀 노력을 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게 당연한데요. 예. 울산대병원은 이 병원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의사들 유치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역에 있다, 지방에 있다, 그래서 어렵다 하는데 뭐 부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도 지역은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신 이 울산대병원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병원들과 경쟁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대학병원이지만 정작 울산에 의대가 없다는 점입니다. 울산대학교 자연과학관. 이공계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이 건물이 울산대 의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명색이 울산대 의대지만 그 흔한 표지석이나 간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대 관련 시설은 흔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만큼만 있습니다. 의예과 학과장실과 과사무실, 그리고 강의실 하나가 전부입니다. 40명 정원의 울산대 의대생들은 입학 후 1년 동안 여기에서 전공 기초와 교양 과목 수업을 받은 뒤 울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울산에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울산대 의대가 있는 곳은 서울.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아산병원과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의대 수업은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되고 해부와 각종 실습도 이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의 얼굴도 울산이 아닌 서울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방 사립대학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왜 울산이 아닌 서울에 있는 걸까? 대규모 재벌들이 의료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좋은 서울 쪽으로 껍데기를 남기고 서울 쪽으로 먹튀를 다 해버렸습니다. 정말 편법으로 해서 병원 자본과 병원이 학교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처음 인가를 받은 1987년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사립의대 계속 증원.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매년 늘린다는 방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것이 바로 울산대 의대였습니다. 지역 의료 인력 공급 명목으로 의대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정작 캠퍼스는 서울에 만든 겁니다. 지방의 이제 의료 취약 지역에 사실은 이제 이런 중증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원래는 교육병원인 이제 이런 대학병원들을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그런 어떤 재단이나 아니면은 그런 학교들이 다 그 병원들을 수도권에 집중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취지가 무색해졌죠. 의대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병원도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서울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 당시 서울중앙병원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아산병원이 처음 문을 연 1989년 한겨레 신문기사. 울산대 의대가 지역에 부속병원을 짓지 않고 아산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법을 악용해 의대 부속병원을 서울에 만드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울산대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울산대 의대 소식지의 특집 기사. 제목부터 의대 설립이 초인류 병원 계획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에 의대와 연구소를 갖춘 대형 병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속병원으로 알고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은 의대 설립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7년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정작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있어야 하는 울산에 강릉 아산병원보다도 더 늦게 병원이 개원한 겁니다. 서울에 캠퍼스를 두고 있어 졸업생 대부분이 서울로 진출하고 의료 연구도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하는 이상한 지방 의대. 대학 부속병원인 울산대학교 병원이 정작 만성적인 의료 인력 수급난에 시달리고 상급 종합병원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울산은 특히나 그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특별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질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연구하라고 사실은 대학병원 허가한 거거든요. 근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의대를 설립 취지와 다르게 서울에서 운영하는 이유와 울산으로의 이전 계획 여부를 울산대에 문의했습니다. 울산대는 인터뷰 요청은 거절하고 대신 짧은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수 신입생 유치와 우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울산보다 서울의 교육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당장 해외 사례만 봐도 서울에 있어야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허구라는 겁니다. 이제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데가 지금 100년이 넘으면서 그 로체스터 지역 사람들을 한 40-50년씩 쭉 진료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진료 테크닉이 상승을 하고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나온 연구 성과들을 전 세계에서 인정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아주 유명한 케이스예요. 로체스터의 어떤 그런 지역 사회 그 보건 체계에서의 어떤 그 기반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세계적인 병원이 된 그런 케이스죠. 메이오 클리닉이 있는 곳은 미국 미네소타주의 로체스터로 인구 10만 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성장한 메이오 클리닉은 존스 홉킨스와 함께 미국의 양대 병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료진만 3만 명이 넘고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날아와 로체스터시는 자연스럽게 의료 관광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우수 의료인 양성을 위해 서울에 의대와 병원을 두는 것을 정작 의료인들이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재벌들이 병원을 짓고 그다음에 의과대학을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시장에 같이 쫙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의료 시장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식이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재벌들한테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이것을 이윤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 운영 자체도 되게 편법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지난 5월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전 세계 11개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의 병원 평가는 어떨까? 뉴스위크는 국내 의료기관 97위까지의 순위를 매겼는데 울산은 단 한 곳, 울산대학교 병원이 5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광역시들이 최소 4곳 이상의 이름을 올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 순위에서 눈길을 끄는 곳이 있었습니다. 울산과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창원시였는데요. 광역시도 아닌 창원 지역 병원이 3곳이나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뉴스위크에 이름을 올린 창원 지역병원은 울산대학교 병원보다 높은 순위인 48위의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과 77위의 삼성 창원병원, 그리고 92위의 창원 파티마 병원입니다. 순위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한마음 창원병원도 한양대 의대 협력병원으로 현재 1000병상 규모의 새 병원을 건설 중입니다. 여전히 발전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창원 지역의 의료 환경 변화의 계기는 지난 2007년 발표한 대학병원급 병원 유치 계획이었습니다. 병원 유치를 담당했던 창원시 공무원이 기억하는 당시 창원시는 도청 소재지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였습니다. 당시 창원시 인구는 56만 명. 하지만 3차 의료기관이 없어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시장이 대학병원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중증 환자일 경우에는 여기서 진료가 안 되니까 일단은 부산이나 서울이나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그 환자뿐만 아니고 간호 인력이 따라가야 되니까 생활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이 많았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의 대학병원들로부터 거절에 거절을 당하다 경상대병원과 겨우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걸린 시간만 2년. 병원 부지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 국립대 예산 지원을 위한 정부 설득까지 또 기나긴 시간이 흘러 유치 계획 발표 5년 만에 겨우 첫 삽을 뜰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시장님의 어떤 그 강인한 그 꼭 만들어 보겠다 하는 마음과 저희들이 그 담당 부서의 그 꼭 만들고야 말겠다는 어떤 그런 서로 마음이 서로 합쳐졌기 때문에 그 가능했다고 봅니다. 가능했다고 보고. 실제 창원 경상대병원이 개원이라는 결실을 본 건 그로부터도 4년이 지난 2016년. 하지만 국립대 의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의사들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지역의 의료 환경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서 양성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이 의료 활동을 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면 지역 분들한테 기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대형 병원의 등장은 잔잔하던 지역 의료계에 돌을 던진 효과도 나왔습니다. 마산 삼성 같은 대폭적으로 뭐 의료진도 좀 충원을 하고 뭐 장비도 뭐 새로 들으려고 하고 전반적인 이제 뭐라 그러지 평가 기준에 대한 수준이 조금 상향 조절이 되죠. 아무래도 이 새로운 병원이 들어와서 실제로는 이제 좀 의료 문화적인 충격이죠. 소규모 종합병원 수준이던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건전한 경쟁 관계에 놓이면서 스스로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유치한 대학병원은 한 곳이었지만 대학병원급 병원이 4곳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로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환자들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고 응급실에는 병상 수가 없어갖고 병실이 없어갖고 할 정도로 병원들이 잘 됐어요. 여기 병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우리 병원에 타격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한 게. 안타깝게도 울산에서 이런 변화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울산시가 지역의 의료 여건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도 이 6대 광역시 비교하더라도 여유 공간이 많다. 여유 병상이 한 3위 정도는 많다. 그래서 한 80%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입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울산에 다른 큰 병원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행정은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울산대병원이 경남권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갖추고 있고 중증 환자 진료 수준도 최고 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2016년도 한국보건의료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울산시가 16개 시도 중에 6위고, 그다음에 민간 컨설팅 업체인 그 엘리오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니까 건강 랭킹 4위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가 비록 그 서울 지역보다 약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시민들이 우려할 만큼 의료 수준이 낮지 않다. 지역에 있어야 할 의대가 서울에 세워지며 잘못 채워진 첫 단추 때문에 지역의 의료 인력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결과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의료 행정을 책임지는 지자체가 지역 의료 수준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30년 동안 계속된 의료 오지라는 시민들의 탄식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울산 같은 경우는 원래는 허가 받을 때 울산대학병원이 그런 역할을 하게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울산대학병원이 그런 역할을 하게끔 압력을 넣어야죠. 그리고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게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히 이야기하면 아산병원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교육 연구 체계 시스템들은 울산대학병원으로 다 끌고 내려와야 돼요, 사실. 그리고 울산의 그 인구 규모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국민 건강에 더 큰 그 기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울산에 있어야 할 의대가 서울에 있으면서 의료인 수급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사실 뭐 캠퍼스하고 동떨어져서 운영되는 거하고 의대와 이 캠퍼스 같이 병원이 같이 운영되는 거 사실 큰 차이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울산대 의대는 울산대 병원에도 모교 졸업생이 한 70여 명 있다. 예. 그래서 지역 의료에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울산대가 벌써 이제 30주년을 맞이했으니까 졸업생이 한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70명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또 지역에 개원한 의사 수를 보면 더 심각한데요. 울산 전체 의사 수 1,700여 명 가운데 울산대 의대 출신은 30여 명이라고 합니다. 네, 뭐 30년 동안 이렇게 사실 뭐 방치가 되어 왔다. 우리 울산의 의료 수준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개선 방안들 계속해서 그 노력이 좀 이루어지고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지금까지 이도욱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민들은 우리 울산의 의료 환경, 의료 서비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울산시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께서 판단할 몫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이 의료 수준을 계속해서 물려줘야 할 것인지 자, 고민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시작은 30년 동안 편법으로 운영된 의과대학과 그런 의대가 만든 대학병원 이거 한 곳만 바라봐야 하느냐, 앞으로 얼만큼 이런 현실을 계속해서 방치를 해야 하느냐,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탐사기획 돌직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